사진하고 요 그림하고 동시에 보면서 갈게요.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크게 이렇게 열려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이제 헐어 있는 자국들이 있어요.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 위식도 관략근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구멍이 커다랗게 이렇게 뚫려 있고 안쪽에 이 주름이 있는 게 있죠. 이 안쪽에 여기 위가 여기서 봤는데 안쪽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환자 치료하면서 변화되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벌려져 있는 위식도 관략근이 완전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 사진이 2월달, 올해 2월달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이 7월달 사진이고, 그 다음이 10월달 사진인데, 이분이 되게 제 영상들을 보고 치료하러 오신 분인데 처음에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난 해볼 거 다 해보고 진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고 안 먹어본 약이 없고 안 가본 한방병원이 없는데 이승우 원장 나 치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료 중에 이렇게 자주 내시경 하는 거 제가 그렇게 권장하지 않은데 이분은 굉장히 짧은 텀으로 내시경을 여러 번 해봤어요. 덕분에 변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7월달 사진 보면 아까처럼 뻥 뚫려 있지 않고 싹 오므려져 있죠. 그리고 주변에 헐어 있던 부분이 면적이 좁아진 게 보이죠. 그 다음 10월에 딱 찍은 사진인데 다시 이 헐어 있던 부분이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가고 구멍이 더 좁아졌어요. 이거는 거의 정상에 이제 가깝게 돌아온 거예요. 느슨해진 관략근이 좁아지고 헐었던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시 이쪽에서 밑에서 찍은 사진을 2월달, 7월달, 10월달 사진 세 가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이게 2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식도가 있으면 내시경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카메라가 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싹 유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상에 보면 이렇게 찍었으면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에서 내시경이 내려오고 요 주변은 싹 빈틈없이 딱 오므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류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 생기는 식도 탈장, 식도 헤르니아라는 거예요. 위에 조직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식도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주머니 하나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 말고 안에 뭔가 함몰된 영역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함몰된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요걸 식도 열공, 헤르니아, 쉬운 말로 탈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구토를 으악 하면 이 내용물들이 이렇게 빨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역류를 하거나 구토를 하면. 이게 너무 자주 있는 사람은 위 표면까지 이렇게 다시 빨려 들어가요. 우리 항문이 있으면 항문이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치질. 원래 항문 안쪽에 여기에 있어야 될 항문 그 관략근이 이 자꾸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항문이 탈장이 일어나요. 장이 밑으로 빠져나온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일종의 탈장이에요. 이게 변비가 걸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자꾸 딸려 내려왔듯이 역류가 자꾸 거꾸로 일어나니까 위 주름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당연히 빨려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확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확장돼 있고 주변이 헐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빨려 올라온 그 위 헐어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양방에서는 거의 수술을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꼬매버려요. 그 수술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충분히 돌아오고 충분히 좁아져요. 요거는 7월달 사진인데 5개월 만이죠. 제가 치료를 딱 시작하고 5개월 만에 딱 사진을 찍었는데 탈장이 없어졌어요. 사진을 보면 요 주변이 요 외륜이 없어지고 딱 구멍에서 요 내시경 라인만 딱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이 외륜이 없어지고 요렇게 딱 지금 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요게 요 주변에 빈틈이 없이 이렇게 딱 잘 조여졌죠. 아까는 이런 사진에서 우리 구멍이 있고 하나의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점막 조직을 보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요. 점막의 상태는 아직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또 5개월 후에 또 찍었단 말이에요. 잘 오므려졌고 이 주변에 갈라져 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점막이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니까 역류가 멈추고 다시 위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 탈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여기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쪽 전정부 쪽도 쭈글쭈글해져 있고 이 융기형 병변, 장상피하생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었어요. 또 보면 2월달 사진 보면 이 안쪽에 몽글몽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7월에 또 보면 여전히 좀 뭔가 점막이 약하고 뭉글뭉글하니 이렇게 헐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10월에 딱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몽글몽글한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장상피하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에서 안 좋은 조직들이 이렇게 변형된 조직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분기되는 경우가 이제 장상표화생이 중기 정도 지나가면 이런 게 생겨요. 원래 점막이 있어야 될 부분에 점막이 다 없어졌으니까 세포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변형이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막이 다시 생성이 되면 위 표면이 건조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호막으로 다시 덮여요. 점막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위산이 오든 음식이 오든 이 점막이 데미지를 입고 본 세포는 데미지를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형된 세포도 한 6개월 지나가면 세포는 재생 사이클상 떨어져 나가요. 변형됐던 애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 생기는 세포들은 이런 강한 위산 같은 데 공격을 안 받았으니까 원래 야들야들한 좋은 위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불룩했던 게 싹 다시 메꿔지고 표면에 이렇게 점막 상태를 보면 매끈매끈하고 윤기가 돌아요. 이전에 거칠거칠하고 쭈글쭈글했던 형태가 없어지고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냐 이게 좋아지냐 별로 구분할 건 없어요. 위장에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장상표화생이든 위축성 위염이든 역류성 식도염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좋아진다. 이분이 올 때만 해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셨어요. 너무 괴롭고 뭔 수를 써도 안 되고 뭐 수년간 괴로움으로 좀 고통스러워하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치료된다 그런 말을 해도 믿기가 힘드셨겠죠. 근데 치료가 6개월이 다 지나가서 본인의 고통이 싹 사라지니까, 그리고 본인도 중간중간 궁금하니까 계속 찍어봤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좋아진 게 확연히 보이고 자기 증상들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니까 그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아지는 게 맞구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다른 분들도 또 안 믿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본인의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잠깐 녹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분 말씀하신 영상 한번 볼게요. 치료하시기 전에 뭐가 불편하셨어요? 원장님 뵙기 전에는 치료 좀 한다고 하는 양방 내과에서 약 처방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약 먹을 때 살짝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다시 또 통증이 찾아오고 속쓰림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그 양방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낫지 않는 병인가 보다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소연 원장님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그 양방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한약으로 치료가 될까 했는데 희망을 걸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상들은 어떠세요? 지금 증상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목 쓰림, 편도 이런 쪽이 굉장히 불편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내시경상에서도 식도의 변화가 스스로 보기에도 보이시나요?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거의 맹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 눈으로 보는데도 깔끔하고 예쁘장하게 다시 복구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치료를 하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정말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다. 위 점막이 다 사라지면서 괴로워서 역류가 잦아지면서 위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졌고, 그 결과로 식도 통증, 모기물감, 가슴 통증, 불면 모든 몸에 이상 신호들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장상표화생이지만 그 외에 내 몸에 전체적으로 진액이 고갈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식습관, 운동, 수면 모든 걸 바로잡아야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아까 제시한 대로 그 습관들만 바꿔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도를 넘어서서 이분처럼 고통이 너무 강할 때는 식습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한테 오셔서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약 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식습관이나 습관 교정으로 해결 못하는 분은 반드시 좋은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서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통 치료하면 한 심한 사람들 6개월씩 치료하는데 이거 빠른 시간이에요. 6개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 심혈관의 문제, 제가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너무너무 많은 치료들을 해도 다 소용이 없었던 분들만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고 내시경으로 회복된 거 확인되고 자기 증상 없어지고 이걸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치료받으라 하는 게 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도움을 드렸을 때 저 역시 뿌듯함을 느끼고 정말 한 사람의 어떤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바뀌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뭐 이것저것 뭐에 좋다는 거 먹어본다거나 너무 안 되는데도 그런데 매진은 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한테 오세요. 웬만한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쳐놓고 그 다음에는 좀 좋은 행동들을 유지하면 돼요. 근데 뭐에 좋다 이런 거 먹어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위장이든 심혈관계든 이 선을 넘어버리면 집중적인 치료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식도 열공이 회복되고 관략근이 좁아지고 위 점막이 이렇게 완벽하게 재생되는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위장이나 이렇게 심혈관을 해결하는 거. 이거 저한테는 도전 과제고 어려운 과제였어요. 저한테도.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쉬운 거 막 하면 재미없고 지루해서 제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할 만한 그런 난이도의 질환들은 제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뭔가 좀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거, 그런 거 해결했을 때 제가 너무 성취감도 좋고 환자도 만족감이 정말 좋아해요. 왜? 어디서도 해결을 한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설정을 할 때 가급적 어려운 걸 설정을 해요. 이 문제에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한 게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은 늘 말해요. 저는 자신 있게. 환자들은 여러 병원에 좀 속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딱 왔을 때, 저희 병원에 왔을 때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야, 너 뭐 그럴듯한 얘기 하는데 너 뭐 딴 데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잘 안 믿죠. 잘 안 믿는데 제가 영상에 나와서까지 이런 게 된다, 회복이 된다, 그리고 많은 내시경상으로 재생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진짜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안 되는데 제가 된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어요. 그 환자들이 안 나은 거 제가 컴플레인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난 지금 의료업을 하면서 대단히 편안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요.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만족을 하세요. 치료 결과에 만족을 하고 치료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고맙다고 많은 걸 보내주시고 막 그래요. 뭐 제 자랑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냥 조금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정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와서 좀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자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제가 늘 오픈해 드리잖아요. 뭘 먹어라, 어떤 걸 해라. 이거 실천해서 해결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것도 기분 좋아요. 환자들이 이것만 실천해서 해결됐다는 사람 정말 피드백 많이 받아요. 제가 또 진료 현장에서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걸 기본으로 하고 오세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오세요.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걸 환자도 인식을 해요. 좀 좋아지긴 했는데 한 1-20%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이미 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교정만으로 되는 거는 딱 요만큼이에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100% 다 습관 교정만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 안 되는 나이대가 언제부터냐면 55세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그렇게 쉽게 반응해 주지 않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닳고 닳게 썼기 때문에 몸이 닳아버린 거예요. 그걸 새로 채워주는 게 그닥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진짜 결론 얘기할게요. 위장병이든 심장병이든 뭔 병이든 질병이 오는 원인이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이런 원인적인 문제, 물론 내가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60대 올 만한 질환이 40대 오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내가 불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면 그 시간을 늦출 수가 있어요. 모든 질환이 지엽적인 편파적인 원인을 지목을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질환을 대하건 내 자신을 대하건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무엇이 근본적인 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